자, 이제 이어서 그 관계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연산자 그 표에 이제 보시면은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퀄 기호 두 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르다는 not equal, 예, 느낌표하고 이퀄 기호하고, 예, 요렇게 이제 쓰죠. 우리가 이제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요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요, 실행 결과가 true나 false값, 불리한 값이 나옵니다. 논리 값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85페이지 상단에 그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 연산 결과가 true, false 값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요거 예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편집창에서 닫고요. 자, com.java.test 패키지 아래에 요 relational op 클래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new 클래스 들어가서 네임에는, 예, relational op 이렇게 되죠. 예, 알자 대문자입니다. 예, 뒤에 확연자 없이 그저 점 잡아 쓰시면 안 돼요. 예, 만들어진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해주시고, 퍼블리스 스태포드민 다 외우셨죠? 예, 그 체크 외우셨으면 체크하고, 예, 자동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클래스 안에, 자, 우리 이제 비교 관계 연산자 예제입니다. 그래서 출력문, 예, 시스템.out. 프린트 ln 해가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 앞에는 제목이고 뒤에는 이제 그 연산식이죠. 예, 관계 연산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제목을 앞에서, 예, 3이 크거나, 예, 이렇게 이제 같다 2 이렇게 해서 2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제목 문자열로 출력을 하는데 뒤에 이제, 자, 소괄로 안에 있는, 예, 3이 크거나 같다 2, 이 관계 연산을 하겠죠. 관계 연산은 그 결과값을 앞에 있는 문자열에 연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예. 자, 아래쪽 기호만 바뀌는 거니까, 예, 이거는 이제 복사해서 쓸게요. 복사해서, 자, 이거는 이제 작거나 같다, 3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예, 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실수값 하고요, 정수값을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7.0, 예, 요 7.0은 같다 뭐하고 7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값하고 정수값하고 비교하는, 이렇게 있고요. 자, 뒤에 소괄 안에도, 예, 여기 이제 관계식 이제 7.0은 같다 7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고, 예, 그 이제 아래쪽에는 같지 않다 not equal 연산해서요. 자, 관계식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not equal로 not equal 해가지고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게 true 값이 나오느냐 false 값이 나오냐.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야 컴퓨터야 3하고 2하고 이제 지금 비교할 건데 3은 내가 생각하는 때 3은 2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데 나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틀렸는데 이거 아닌데 그럼 이제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true, false로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고요. 예, 실행을, 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un as 새로 실행하는 거니까, 예, 요거 run as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해서 여기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3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죠. true 나왔고요. 3이 2보다 작거나 같다, 3이 2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false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7.0은 7하고 같다, 결과 보시면 이제 true가 나와 있고요. 7.0은 7하고, 예, 비교했는데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7하고 7.0하고 같지 않다. 자, 이렇게, 예,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아래쪽에 이제 7.0하고 7, 얘는 실수와 이제 정수값을 좀 비교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언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자동형 변환 뭐 그런 개념이 없을 경우에 언어에 따라서 실수값과 정수값을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 피연산자 값을 보죠. 그래서 피연산자 값이, 자, 하나는 더블 타입의 실수고요, 하나는 인티저 타입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피연산자의 타입이 다를 때 어떻게 했죠? 동일한 타입으로 큰 자료형으로, 예, 타입을 일치시키죠. 맞추죠. 그래서 7.0은 더블 타입 8바이트 실수형이죠. 그 다음에 7은 4바이트 정수형이기 때문에 요 더블 타입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7도, 예, 더블 타입으로 행반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뒤에 것도 7.0으로 바꿔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7.0과 7은 true 같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7.0으로 행반화, 자동 행반화를 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7.0과 7.0 예, 같지 않다, 뭐 동일한 값인데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펄스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실습을 해 보셨고요. 예, 그래서 그 뒷장에 이제 86페이지, 87페이지, 예, 그 이제 내용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 관계 연산자 자, 정리를 해줬고, 예. 그다음 이제 논리 연산자 나오죠. 그 논리 연산자는, 예, 앰퍼센트 기호 2개, 요거 이제 엔드 연산이죠. 논리 엔드. 그다음에 이제 버티컬 바 2개, 파이프 기호 2개는 오화 연산, 논리 오화 연산이고, 느낌표 하나 있는 거, 요거는 논리 낫 연산, 부정, 논리 부정이라고 하죠. 예. 엔드를 논리 곱이라고 하고요. 오화 같은 경우에는 논리 합이라고 하고요. 합 연산이라고 하고, 예. 낫, 이게 논리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테이블에 엔드 연산, 오화 연산, 난 연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엔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피연산자 값이 둘 다 참일 때, true일 때만 true죠. 그 외에는 다 false입니다. 오화 같은 경우에는 양쪽 피연산자 값에서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가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not 같은 경우에는, 예, 반전시키는 거죠. 반대값. 예, true 값은 false 값으로, false 값은, 예, true 값으로. 그래서 not true 하면 false가 나오고요, not false 하면 true가 나오는 거죠. 다른 연산입니다. not은 and와 or 같은 경우는 이항 연산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논리곱 해서 여기 이제 테이블이 나와요. 진리표, 논리표 혹은 진리표로 가는데, OP1, OP2 되어 있는 게 피연산자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피연산자와 두 번째 피연산자 값이 true이면 and 연산하면 결과 값이 true 나온다, 이 말이죠. 양쪽에, 예, 그죠? 표. 그 다음에 이제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는 다 결과가 false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87페이지에 오화 연산 진리표 나옵니다. 논리표, 진리표. 얘는 이제 true를 오화치하면 어떻게 true가 나오고, true, false는 true, false, true도 true인데, 양쪽 다 false인 경우, true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에만 오화 같은 경우는 false가 나옵니다. 그죠? false인 경우에는 false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보면은 양쪽에 둘 중에 하나는 true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화 연산을 하면 무조건 이제 true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not 같은 경우에는, 예, not을 true에 붙이면은 false가 되고요, not을 false에 붙이면은, 예, true가 됩니다. 반대값이, 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제가, 예, 그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예, 자바에서 이제 논리 연산자 이제 사용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예제입니다. 예. 자, 요즘 이제 87페이지 하단에, 자, logical op.java, 예, 소스 파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예, 클래스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창에 있는 거는 이제 닫아버리고, 예, 여기 그 com.java.test, 예, 소스 폴더 밑에 있는 요 패키지 com.java.test에서 new class 하시면 되겠죠. 예, 하셔서, 자, 클래스 이름을 logical op라고 주시고, 예, logical, 예, op라고 주시고, 예,
public static void main 거의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체크하시고 자동 생성하겠습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따로 실습하실 때 직접 타이핑하면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요. 콘솔 창은 좀 깨끗하게 비우고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안에 지금 이제 인티저 타입의 num1이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21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타입의 num2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22로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타입이죠. 논리 형이죠. 그래서 요 논리형은 true나 false 값 두 개의 값만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만 선언을만 해줬어요. 그래서 result라는 불리언 타입의 변수 선언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있는데, 주석은 뭐 작성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변수 num1에 저장된 값이 자 1과 100 사이의 수인가, 자, 요거 알아보는 문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result, 자, 여기 이제 변수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뭘 대입합니까? 자, 여기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관계식이 나오죠. 관계식. 보면 자, 1이 괄호 안에 1이 num1보다 자 작다, 요런 관계식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 num 자 num 자 1이 100보다 작다 라는 관계식, 두 개의 관계식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의 관계식을 지금 논리 연산자 AND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AND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요 관계식 true false 값하고 뒤에 관계식 true false 값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true false 논리 값에 대해서 AND라는 논리 연산을 해서 그 결과 값을 result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건이 자 num 값이 일단은 자 1보다 커야 되죠. 자, 요 num 1 값이 자 숫자 1보다 커야 이제 참입니다, 그죠? 그리고 num 1 값이 100보다 작아야 참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요 1에서 100 사이의 수인가 했을 때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2부터 99 숫자인가 체크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작거나 같다 뭐 이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num 1 값이 2에서 99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 확인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자 결과 자 시스템 out print ln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1초가 1초가 100 미만인가라는 제목을 앞에 문자열로 이렇게 두고요. 결과값은 문자를 연결해서 출력하죠. 여기 뒤에다가 result 변수의 값을 문자열로 연결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다 작성한 거 아니죠? 다 작성한 거 아니지만 일단 저장했어요. 저장해서 중간 결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run as 들어가서 logical op 자, 요거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1초가 100 미만인가 해서 true 값이 나왔네요. 자, num 1 값이 지금 11이잖아요. 11은 1보다 큰 값 맞죠? 11은 100보다 작은 값 맞죠? 그러죠? 그래서 요 11이라는 값이 num 1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 num 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가 나올 거고, 자, num 1이 11인데 100보다 작은 값 작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true가 나오죠. 그래서 true and true니까 결과는 전체 결과는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true 값이 1초가 100 미만의 값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에서 요 수식은 요 num 값이 2에서 num 1 값이 변수 값이 2에서 99
자, 사이 값인지 보는 거죠. 주석에는 1에서 100 사이 하면 애매하죠. 1에서 100 사이면 1도 포함되고 100도 포함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1초가 100 미만의 값인지 체크한다. 이렇게 하면 요거처럼 1초가 100 미만의 값인지 체크한다. 이렇게 해야지 애매모호한 게 없어집니다. 그죠? 1초가 100 미만의 값인지 체크하는 수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 가지고요. 뭐 선물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나이대마다 좋아하는 선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대인데 20대한테 지팡이 선물을 드려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기 뭐야 한 70대예요. 70대인데 뭐 할까요? 게임기 선물을 드려요. 요즘에 70대도 게임 중이라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안 맞는 그런 그래서 선물을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객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담아놓고요. 나이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에 따라 가지고 다른 선물을 이렇게 이제 배송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관계식, 그다음 논리식. 다음에 여기 이제 산수식은 없어요. 산수식은 없고 요런 관계식과 논리식을 이용해서 논리 연산자,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거죠. 근데 산술 연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밑에 거도, 자, 그 주석에는 변수 너미에 저장된 값이 2 또는 3의 배수인가? 요 2 또는 3의 배수인지를 체크하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조건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리절트, 위에서 이제 리절트 변수는 이미 선언해놨죠. 자, true, false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자, 갈로 소갈로를 이렇게 소갈로 안에 소갈로를 넣었죠. 너미 값. 자, 여기 퍼센트는 모두 연산, 나머지 연산하는 거죠.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서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합니까? 0하고 같은지 비교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미가 20인데 21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서 이건 산술 연산입니다. 산술 연산 맞죠,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구하는 건 산술 연산이죠. 그래서 요 나머지를 구해서 요 나머지 값하고 요 이제 0하고 비교하는 거죠. 요건 관계 연산입니다, 그죠? 비교해서 같으면 true, 같지 않으면 false, 그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자, 식이 하나 있고요. 뒤에 또 자, 갈로 안에 갈로, 소갈로 넣고요. 너미 모드 3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이제 이퀄 0.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너미 이제 20인데 자, 22 너미가 20이죠. 22 나누기 3한 나머지 값을 구하죠. 그 나머지 값, 요거 이제 산수 연산한 거고요. 결과값이 나오면 이제 0하고 또 비교합니다. 비교. 관계 연산한 거죠. 그래서 요 결과값하고 0하고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 산술식 결과값을 가지고 관계 연산하는 거죠. 산술식 결과값을 가지고 관계 연산하는 거죠. 요 두 개 이제 결과값, 관계 연산 결과값은 true, false가 나옵니다. 얘를 이제 뭘로 연결합니까? 오와 논리 연산. 요 오와 연산자 사용해서요. 오와 연산하죠. 오와 연산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되면 결과가 true가 나오고요. 둘 다 false일 경우에만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를 나눠서 나머지 값이 0이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 값이 0이라는 거는 2의 배수, 3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수가 너미가 있는데 2의 배수이거나 5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을 때 이거나로 읽으시면 되죠. 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뒤에 있는 요거 너미 값이 3의 배수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요 결과가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주석에 보시면 변수 너미에 저장된 값이 2 또는 이라고 되어 있죠. 2 또는 2이거나 2 또는 3의 배수인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은 true라고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출력문에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해가지고요. 예, 거기 이제 2 또는 3의 자 배수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 나오고 뒤에다가 이제 문자를 연결하는데 리절트 변수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예, 요 값을 이제 문자열로 연결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장하고 다시 중간 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로지컬 OP라고 이미 한번 실행했던 목록이 여기 있죠. 클래스니까. 그러면 이제 2 또는 3의 배수인가 true 나오죠. 22를 2로 나눴을 때 예, 나눠 떨어지는지 그죠? 예. 근데 얘는 이제 2의 배수이지만 3의 배수는 아니죠. 그죠? 예. 3으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37이 21이잖아요. 21하고 목선 7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0하고 같지 않죠. 얘는 폴스입니다. 그러니까 true, O와 폴스인데 O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true죠. 그래서 이게 true가 나온 겁니다. 네, 2의 배수죠. 그러니까 2의 배수인지 따로 체크하고 3의 배수인지 따로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식을 네. 다음에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지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그죠? 네. 그렇게 하려면 요 이제 수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가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예제를 이제 가지고 논다. 확장 예제를 한다. 이제 실습 시간에 확장 예제를 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2의 배수에도 해당되고 3의 배수에도 해당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5와 넣으면 안 되죠. 엔드 넣어버려야 되죠. 엔드. 엔드 넣고 2와 3의 배수인가 이렇게 넣어야 되죠.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이면은 true가 나올 거고 2와 3의 배수가 아니면은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22가 2의 배수는 맞지만 3의 배수는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거를 이제 end로 바꿔 가지고요. 요거 이제 2와 3의 배수가 요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 보면 2와 3의 배수니까 false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려 그러면 6을 넣으면 되겠죠. 6. 예, 6. 6 넣고 실행해 볼게요. 6을 넣고 실행해 보시면 true로 나오죠. 그죠? 6 나누기 2 하면 예, 나머지 0이죠. 6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0이죠. 요런 거. 그러니까 2의 배수 따로 3의 배수 따로 하면 이걸 분리시키면 됩니다. 그죠? 따로 예, 분리시켜서 예, 요 부분만 사용하면 2의 배수 체크하는 거고 요 부분만 사용하면 3의 배수 체크하는 거고. 그죠? 특히 이제 요 2로 나누는 요거는 홀짝 예, 알고리즘 마이크로 알고리즘을 하죠. 홀인지 짝인지 숫자가 홀짝 게임 같은 거. 여러분들 저기 뭐야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기억 안 나요? 예. 하여튼 가위바위보 게임 1, 2, 3 난수 발생시켜서 해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뭐 홀짝 게임은 더 쉽겠죠? 난수 발생시켜 가지고 그죠? 예. 두 개의 숫자를 발생시켜서 하나는 홀, 하나는 짝 이렇게. 그죠? 그 난수를 0하고 1 이렇게 발생시킬 수도 있고 1, 2 발생시킬 수도 있고 0하고 1 발생시킬 때 0은 짝수이니까 0은 짝수 1이 나오면 홀수 이렇게 해서 컴퓨터 홀짝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맞추는 거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거 그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이제 확장 예제 만들 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그래 본인만의 그런 작은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본인이 이제 그게 이제 그 응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이 이제 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본인 능력을 본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 가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구나.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확장 예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기존 거를 좀 수정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 세 번째 하기 전에 여기 엔드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뒤에 조건 하나 더 넣어 가지고요. 우와 연산도 넣고 뭐 난 연산도 넣고 막 이렇게 더 해도 됩니까? 예, 더 해도 돼요. 이게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식이 두 줄, 세 줄, 네 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해요. 어떤 조건은 상황이 그러니까 변수 왜 우리 그 일상생활에도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내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야, 어떤 다른 변수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을 할 건데 야 다른 그런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변수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뭐 실패하는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조건을 이렇게 AND하고 OR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산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술 연산도 하고 관계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논리 연산하는데 순서는 산술, 상관론 이렇게 순서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산술 연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술 연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연산하고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합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있으면 논리 연산의 이제 순서는 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D 연산 있으면 AND, 그 다음에 이제 OR 연산은 OR. 예.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논리 연산 NOT과 AND와 OR가 있으면 NOT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AND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OR가 실행이 되는데 이걸 수업 시간에 듣는데도 이제 실제 또 하실 때는 이걸 또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막 고민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결과가 왜 안 나오지? 막 이렇게. 예.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여기서 조금 그 기초 이런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기초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변수 num1이 0인가? 요 조건 만드는 거 쉽죠. 예. 변수 num1 값이 0인가 물어보는 거죠. 자, result 이제 결과는 true, false로 대답해 줍니다. 0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죠? 0이 아니면 false. 그래서 result는 해가지고요. 요거는 좀 꼬아놨는데 not 연산자를 쓰죠. 논리 부정. 예. 그래서 괄호 앞에 not이 들어가 있고요. 예, 뒤에 요 괄호 안에 결과가 true면은 앞에 not이 있으니까 false가 되는 거고. 요 이제 괄호 안에 값이 false가 되면 앞에 not이 있으니까 반대값 true가 되어버리죠. 반대값이 만들어지죠. 일단 이제 괄호 안에는 또 num1 자 하고 not equal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관계연산. 그래서 num1 값이 0하고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0이 아니냐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num1이 0하고 다른 값이면은 true가 되는 거고, 만약에 num1이 0하고 똑같은 값이면 0은 0하고 같지 않다 하면 거짓이잖아요. false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false 값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결과값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ystem.out.println 그래서 요 num1 값이 0인가?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0이면 true라고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result 이렇게 넣어서요. 마지막에 자 이제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여기서 한번 실행했던 거니까. 자 0인가? 라고 물었을 때 false 나오죠. 자 num1 값은 얼마입니까? 11이죠. 11. 11이기 때문에 11이기 때문에 num1 값이 자 그래서 이제 false 자 0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앞에 있는 이 not이 없으면 not이 없으면은 요 이제 실행한 이제 결과값 논리값을 그냥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얘를 꼬아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요 지금 요 읽을 때 num1이 0이 아닌데 왜 not을 또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앞에 not으로 또 연산을 또 하잖아요. not은 단한 연산이죠. 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값을 제가 블록으로 친 이 부분을 반전시키는 거죠. true면 false, false면 true로.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좀 헷갈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안에 있는 num1이 만약에 이제 지금 11이잖아요. 11은 0하고 같지 않다. 맞죠? true죠. 얘가 true가 나와요. true가 나오죠. 0인가 했는데 true가 나오면 안 되죠. 왜? 11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값을 취해서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not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꼬아 놓은 거고요. 자, 요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이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꼬아 놓은 거고, 조금 쉽게 풀어서 쓰면 돼요. 자, 리절트는 요거 좀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너 미리 영어 같으냐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러면 넘1이 0하고 같으면 true가 나올 것이고, 넘1이 0하고 같지 않으면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값 그대로 리절트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11이니까 11은 0하고 같으냐? 같지 않죠. false죠. 그 0인가? 그 false 그대로 출력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저장해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0인가? 자, 요 11이 0이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num1 값을 이제 0으로 바꿔가지고, 0으로 바꿔서 실행하면, 요 결과가 0인가 했을 때 true가 나오죠. 그래서 num1이 0이니까 0은 0하고 같다? true 나오죠. 그래서 리졸트에 true니까 0인가 하면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서 보면 tr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꼬아놨을 때도 이걸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재 그 87페이지에 그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교재에서는 88페이지에 설명 다 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꼭 이제 교재에서 설명 쭉 하고 있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논리 연산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래서 뭐 제목에 보면 이제 short circuit, evaluation, lazy evaluation 뭐 이렇게 돼 있죠.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용어냐? 밑에 이제 설명 ESC라고도 한다. ESC가 아니고 SCE라고 한다. ESC는 escape 코드고 그죠? escape. 자, 요 이제 SCE라고 하고 short circuit evaluation 요 약자입니다. 요게 뭐냐?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연산의 효율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연산을 생략하는 게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연산을 생략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이 short circuit evaluation 이라는 그런 이제 요런 이제 자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제 SCE라고 하는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는 요거 예제를 89페이지에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자, 요 부분 코드를 또 작성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산의 효율 및 속도를 높였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높이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편집창에 이렇게 내리고, 패키지에 자, 요거는 대문자로 SCE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new 하셔가지고요, 클래스. 요거는 대문자로 SCE 되는데, 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넣어도 돼요. SCE라고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그죠? 클래스명은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S자만 대문자 넣었습니다. SCE라고 줬고요. 자, finish 해서 자, 한번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코드 보니까 이거 앞에서 했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죠? 한번 더 작성할게요. 자, 인티저 타입에 자, num1을 자, 선언하고요. 초기값은 0을 넣고요. 인티저 타입에 num1을 선언하고 0 초기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리언 타입에 result 자, 변수 이제 선언을 해놓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수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주석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 리절트는 해가지고 지금 뒤에 수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수식인지 본인이 보고 읽을 수 있으면, 해석이 가능하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내용을.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너밀 그 다음에 더하기는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작다 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엔드 연산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글 안에 너미 자 더하기는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크다 0 이렇게. 여기다가 요 수식이 무슨 수식인지를 여기 이제 주석으로 쫙 자성하실 수 있으면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쫙 자성해 놓고 실행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맞는지. 자, 그래서 이제 출력문 뒤에 자 출력문 사용하죠. system.out.println 이제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system.out.println 하셔가지고 자 여기 이제 문자열로 리절트 해서 제목이죠. 리절트 값이 자 얼마다 하는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리절트 됐죠? 그 다음에 자 system.out.println 해서 그 다음에 이제 num1 변수가 자 값이 얼마다 하는 문자열로 이제 제목 앞에 붙이고요. 이렇게 이제 출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num1 num2죠. num2 값 num2 변수의 값이 얼마다 요걸 또 이제 연결합니다. 자 num2 변수 뒤에 보시면 더하기 한 상태에 escape 코드 사용했죠. 잠깐 다운표 안에 역/n 요거는 이제 줄 바꾸라 이 말이죠. 지금 println 줄 바꾸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갱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 문자를 출력하고 한 번 더 줄을 바꾸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줄 바꾸죠. 두 번 줄 바꾼다는 얘기는 두 번 줄 바꾸면요 한 줄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자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더 코드가 있죠. 일단 첫 번째 한번 실행부터 해볼게요. 결과 뭐가 나오는지. 일단 새로 실행하는 거니까 run as에서 java application.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오네요. 리절트는 false 나오고요. num1은 10이 나오고 num이는 0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num1과 num2를 디폴트 값이 이제 0으로 지금 초기화를 시켜줬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 num1에다가 더하기는 10 복합 대인 연산자죠. num1은 num1 더하기 10하고 같습니다. 복합 대인 연산 사용해서 10을 더해서 저장해 주죠. 그러면 이제 이 num1 값은 얼마로 바뀝니까? 1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10하고 요 0하고 비교하겠죠. 10은 0하고 비교하는데 0보다 작다. 자, 참이냐 거짓이냐? 10은 0보다 작다. 거짓이죠. 거짓이죠. 요 부분이 거짓입니다. 그죠? 거짓인데 뒤에 거를 볼 필요 있나요? 자, and 자, 이제 기초입니다. 자, and는요. and 논리 연산은 피연산주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수식만 컴퓨터가 봤을 때 야 이거 거짓이잖아. 거짓인데 뒤에 거 볼 필요 있나? 이거예요. 자 자동차에서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핸들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못 타고 다니죠? 자동차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대부분 다 만들어 놨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그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못 타고 다니죠? 이거예요. 불량이죠, 불량.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얘가 추루가 되어야지만 뒤에 것도 이제 검사할 가치가 있는 거죠. 엔드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딱 실행한 거예요. 실제 자바에서. 야, 이거 앞에 엔드 연산 지금 하는데 앞에 거 펄스네. 그럼 뒤에 거 볼 필요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뒤에 거까지 실행하게 되면 num2 변수의 값이 보면 10이 더해지잖아요. num2 값이 10으로 바뀌어야 되죠. 원래는 0이었으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결과 한번 보세요. num2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유 뭐 귀찮다 하고 그냥 써서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수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든 수식을 이제 이게 해석해야 될 때 해석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부분에 자 num 이 값이 왜 10이 아니고 이걸 처리했는데 요 문장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요 부분이 출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데 왜 num 값이 10이 아닌 0일까?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 연산 이 엔드는 자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인데 앞에 게 true야, 앞에 게 false야. 그러면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결과는 false죠. 그래서 요 앞에 게 false인 경우에는 뒤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논리 연산자 사용 시 주의할 점에서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뒤에 거 볼 필요 없는데 볼 필요 있나?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엔드 연산에서 수식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엔드 연산의 제일 앞에 펄스가 나왔어. 그러면 99개의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99배 빨라지는 거죠. 뒤에 거 할 필요 없는 연산을 건너뛰니까. 그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이해되셨으면 요 지금 이제 short circuit 자 evaluation이라는 SCE라고 하는 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밑에 거, 뭐 같은 것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이제 오한 연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연산만 바꿔서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소스 코드를 똑같이 다 작성을 할 건 아니고 그냥 요거를 그냥 밑에 있는 걸 바꿀게요. 이 소스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소스 코드 어차피 쭉 띄워놓고 같이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12번 라인부터 15번 라인까지 자 보시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고요. 요 부분 AND 논리 연산자가 아니라 OR 논리 연산자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출력하는 거죠. 자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SCE 자 true 10 나오죠. 자 결과가 true 10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앞에 자 어떤 이제 true false 값이 결과가 나올 거고 뒤에 true false 결과 값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 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 뒤에 나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나오면 결과가 전체 결과가 true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앞에 거 이제 보시면 num 1에다가 10을 더해서 자 저장합니다. 그래서 num 1 값이 원래 0이었는데 초기 값이 10이겠죠. 자 10으로 바뀌었습니다. 10은 0보다 작다? 펄스죠. 거짓이죠. 10이 0보다 작지 않죠. 자 일단 이제 펄스 나왔습니다. 하지만 OR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주름이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 봐야 됩니다. 뭐 패라고 보면 패를 뒤에 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패까지 봐야 이게 성공인지 거짓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OR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에 게 이게 false지만 뒤에 거가 true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um 2 더하기는 10 해서 num 2 변수에 이제 10을 복합 대명사를 더해서 저장하고 자, 요 그러면 이제 num 2가 원래 0이었는데 얘가 이제 10이 되겠죠. 10은 0보다 크다? 얘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true 얘가 false죠. false 값이고 or true.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false고 뒤에 거 true니까 전체 결과는 얼마 나옵니까? 뭐로 나옵니까?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요 앞에 부분도 실행을 하고 뒤에 부분도 실행을 했기 때문에 num 1 값과 num 2 값은 다 10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true or false or true이기 때문에 뒤에 게 true이기 때문에 전체 결과는 true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교재에는 여기까지 안 나와있지만 이걸 한번 바꿔가지고요. 그러면 OR 연산인데요. 요 앞에 거를 false 되는 놈을 얘를 싹 빼가지고 잘라내서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버리고요. 요 뒤에 있는 요 true인 요 조건을요 빼서 OR 연산 앞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얘를 실행하면 자 저장해서 다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가 true가 나옵니다. 왜? 둘 중에 하나는 true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밑에 이제 변수를 보시면 num1 값은 0이고 num2 값은 10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num2는 자 10을 더해서 집어넣죠. 그럼 이제 num2 값은 10으로 바뀌었어요. 자, num2가 이제 10이기 때문에 이제 10은 0보다 크다 참이죠. 예. 오한연산은 자, 그 피연산자 값 중에서 하나라도 추르가 있으면 전체 결과가 추르기 때문에 뒤에 거 볼 필요는 없죠, 이제. 왜? 첫 번째 값이 추르면요, 뒤에 게 뭐가 나와도 추르예요, 오한은. 그죠? 그래서 뒤에 거 부분을 실행할 필요 있나? 실행할 필요 없네. 실행할 필요 없네. 해서 뒤에 거 실행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요 num 값은 초기값 0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num2 값은 10으로 바뀌었지만 num1 값은 초기값 0이 그대로. 왜? 요 부분 실행 안 했기 때문에. 왜 실행 안 했냐?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short circuit evaluation. 이거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SCE라고 하는 short circuit evaluation.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논리 연산자, 피연산자 이 식이 두 개밖에 없지만 뒤에 또 오와 해서 식이 한 10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다 오와로 연결돼 있다. 어떤 상황에 맞는 조건식이 100개가 있는데 첫 번째 요 식이 추로예요. 그러면 100개 중에 하나만 추르면은 오와 같은 경우는 다 추리거든요. 결과가 추로가 나와요. 근데 굳이 뒤에 있는 99개를 다 체크할 필요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 하나만 체크하면 뒤에 게 99개를 체크할 필요 없으니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효율이 99배 이제 상승되는 거죠. 원래 100개 체크해야 되는 걸 하나만 체크했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스마트하게 처리를 해주는구나. AND 연산과 OR 연산할 때 스마트하게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우리 교재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까지 해서 쫙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 조금 이제 그래도 내가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책 교재 한번 좀 보시고 그죠?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가 조금 더긴 한데 자, 뒤에 그 보시면 이제 단한연산자라고 나옵니다. 그 92페이지에 자, 단한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피연산자 값이 피연산자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이제 단한연산에 대한 자 예제고요. 요건 바로 볼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단한연산자 연산하는 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패키지에서 우클릭해서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어너리 애드민 유널입니까? 제가 이거 발음 그래서 요거 자 체크 하시고요. 유너리. 자, 유너리. 자, 애드민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 여기 클래스를 작성을 하시고 밑에 이제 쇼트. 자, 여기 지금 제가 메인 메소드를 추가 안 했네요. 다 알고 계시죠? 메인 메소드.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하시고 스트링 타입의
배열 선언해 주시고 아그먼치 ARGS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트 타입이죠. 2바이트 정수형이고요. 쇼트 타입 자 num1 자 초기 값은 5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문 바로 나왔죠. system. out.println 해가지고요. 플러스 num1 이게 뭔지? 자 이거 그냥 부호예요. 부호 연산자.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부호 연산자 이 앞뒤에 보시면 피연산자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다량 연산, 자 부호 연산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요거 이제 빼기 앞에 마이너스 넣는 거죠. num이라는 변수 앞에다가 플러스 비호를 붙였을 때와 마이너스 기호 붙였을 때 요 중간 또 저장하고요. 중간 결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5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num이라는 변수에 5를 집어넣고 변수명 앞에 플러스를 넣으면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근데 num이라는 변수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집어넣으면 부호 연산자로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 양수값 5를요 음수값 5로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바뀌어 있는 num1 값은 뭘까요? 자, 요거 이제 그래서 그냥 num 값을 출력도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출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num1에 있는 값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num1의 값을 끄집어내서 자 더하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플러스 부호죠. 부호로 이렇게 이제 출력해라 그런 뜻이고요. num1의 변수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5죠. 끄집어내서 여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음수로 이제 변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1 값을 꼭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수로 바꿔라 그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을 곱해라 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여기 num1 변수에 있는 값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num1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5라고 출력이 딱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연산자, 부호 연산자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쇼트 타입의 자, 쇼트 타입의 자, num2 변수에는 초기값이 7이고 그 다음에 쇼트 타입의 num3 변수의 요 캐스팅을 하죠. 쇼트 타입으로 캐스팅하는데 자 이제 다량 연산 부호 num 값을 이제 양수인데 앞에 플러스 붙여봐야 부호는 안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 값을 저장하는 거죠. num3에다가 이제 쇼트 타입의 num4 변수에다는 자 또 이제 변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석에 보시면은 요 부분에 그 옆에 그 형변환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하지 않으면 형변환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하는 거는 얘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요 부호 요것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얘도 그러면 인티저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쇼트 타입의 이제 num이라는 변수 그 안에는 7이 들어 있는데 실제 이제 요 연산을 할 때는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어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형변환돼서 그런데 이제 쇼트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려고 하니 이렇게 이제 캐스팅 강제 형변환을 이제 해야지 오류가 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오류 나는지 안 되는지는 실행 후에 결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출력은 system.out.println PRI
프린트 해서 num3 값 하고요. 그다음에 num4 값하고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자, 저장해서 결과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그 7이라는 예, 요 값, 여기 값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양수값 그대로 이제 저장하고요. 요거는 이제 num2 값이 7인데 예, 옴수로 바뀐 마이너스 7 값을 num4에다가 넣고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예, 바뀐 값을 이렇게 다른 변수에다 저장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93페이지에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런 점 예, 예,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요거 이제 캐스팅 안 해주면 오른난다 하는 거 요것만 체크할게요. 예, 이게 오시면 빨간색 나오죠. 예, 빨간색 나오고 여기 이제 폰수 노말이 바로 안 떠노. 예, 예, 예. 타입 미스매치 해가지고 cannot convert from int to short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결과값이 인티저 타입으로 바뀐다는 거죠. 요 연산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예, 맞습니다.